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 저출생과 지역 소멸입니다. 각 정당에선 교육을 통해 이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출생과 출산에 관한 그리고 육아에 관한 부담을 국가가 많이 책임져 주는 방향이잖아요. 그 후자가 바로 그 늘봄 교육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0.7, 0.6, 드디어 0.5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우선 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 1학년부터 방과 후 학교와 돌봄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2027년에는 늘봄학교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 대학생의 48% 정도만 받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등돌봄을 강조하는 건 같지만 학교 대신 지역사회에서 해법을 찾은 점이 다릅니다. 부족한 학교 공간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돌봄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서울대 절반 수준인 비수도권 거점 공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70%까지 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3지대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방대 무상교육 지원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 한반 20명 맞춤교실 지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수학 과목의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고 개별화 교육을 하는 수포자 방지법을 내놓았고 새로운 미래는 교육 분야 1호 공약으로 EBS를 지원해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네,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교육 분야 인재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백승아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직 초등교사셨는데 네네. 이 교실을 뒤로 하고 정치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네. 고민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선택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교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걸 사랑하던 사람이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개혁의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불안에 떨면서 사교육비에 신음하고 계십니다. 또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하지 않겠다, 출산도 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죠. 이런 사회 풍조에는 경쟁 교육을 만든 기성세대와 우리 정치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다시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노조 연맹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시각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교사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고심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 교사의 시각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보겠다. 지난해 이 뜨거웠던 교권 회복 요구에도 네. 아직 법과 제도에 바꿔야 될 점이 남아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동복지법과 네.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금도 학교에 대한 불만, 교사에 대한 어떤 보복, 훈육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교사 대상 기소율은 1.6%에 불과하는 상황에서도 무고성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해서 법이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법도 개정이 필요해요. 온갖 절차,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교사들이 정작 신경 써야 할 수업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학교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법령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요즘 아주
그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죠. 늘봄 학교에 대한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이 현장 선생님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네네.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정책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졸속으로 도입돼서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불통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몰아붙여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사가 돌봄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규 수업뿐 아니라 돌봄 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만이 아닌 지자체와 국가가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교육과 돌봄의 질이 모두 높아질 수 있겠죠. 몇몇 지자체에서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님이 발표한 온 동네 초등 돌봄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온 동네가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내야겠습니다. 네, 정성국 전 교축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이 교총 회장 자격으로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총선 영입 인재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사직 내려놓고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사실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진정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인데 이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저에게 공감을 줬거든요. 뭐 서희조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국민적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지금 잘 이제 풀어 나가야 되고 또 입법이 됐다지만 이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 평교사로서 있었던 선생님으로서의 그 25년간의 경험과 또 국내 최대 교원단체 장을 역임했던 그 경험들을 살려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 그런 취지를 느껴서 제가 이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생 교육자로 살다가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희초 사건을 겪고 이러면서 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학교와 이 어떤 정치권 간의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장과 소통을 잘 이루어줄 수 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제가 국회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이런 국가의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또 우리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내가 그런 소중한 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이 진영을 다 떠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국회에 가서 좋은 역할을 해줄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행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도 지금 이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한 주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권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난해 많은 입법들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바뀌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예, 사실 우리 지금도 이제 그 학생들의 권리, 학생들의 의무가 또 우리가 보면 학생들에게도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 잡힌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던 것이 학생인권 조례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 균형이 잡혀 있는 입법 체계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법안들이 좀 잘 이제 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권 5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정서적 학대 이게 정말 사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힘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소신 있게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이 아동이 느끼기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학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 이것이 교권 5법이 통과됐다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이 새학기 앞두고 또 학교 연장의 뜨거운 이슈 예. 늘봄 학교에 대해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지만 선생님들 우려가 적지 않은데 예. 이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교총회장의 입장, 뭐 여당의 입장 어떻게 다를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취임식 할 때 2년 전에 취임식 할 때도 그 늘봄 학교에 대해서 취재 공감한다는 것을 제가 그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저도 학부모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제 자녀를 키운 아빠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게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다가와서 선생님들이 또 하나의 업무를 맡게 되고 또 교육 본질을 놓치는 깨어있는 수업을 해야 되고 생활지도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늘봄 학교에 관한 부분들이 선생님에게 부담이 되면서 이런 본질적인 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잘 추진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총회장 재임 시절에도 정부와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고 또 교섭도 이루어내고 늘봄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고 또 책임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그죠? 국가 책임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서 늘봄 학교가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국회로 만약 가게 된다면 계속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이제 현장과 소통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2대 총선을 83일 앞둔 어제 양대 정당의 대표 모두 저출생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바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두 당 모두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휴직급여를 60만 원 올리고 아빠도 한 달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년에 5일은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차근무와 단축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도 16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해주고 자녀가 둘이면 5천만 원, 3명이면 전액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녀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 1인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저출생을 맡을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데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인구부로 바꾸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출금이 주면서 지금 혼인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유인 효과는 다소 나타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1억 대출해 주는 것만으로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까? 양육의 문제를 기업과 같이 가족이 같이 풀겠다는 개념은 좀 진보한 개념이고 디테일의 부분에서 같이 좀 가야 될 길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연금과 주거, 교육, 이민 정책 등의 전방위적인 개혁이 맞물려야 지금의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